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장 초반의 상승세를 잘 지키면서 3,450선 위에서 하루를 마감할 기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주 검은 금요일의 하락분을 거의 만회하게 되는 건데 시장 흐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먼저 오후 증시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어제보다 약 0.8% 오른 3,45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 급등의 영향을 받은 반도체 대장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약 2.4% 올라 8만 6천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 오후 들어 상승폭을 더 키우며 3.6% 오른 36만 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나무와의 합병 소식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네이버는 5%대 약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한풀 꺾였는데요. 향후 합병 법인이 미국 나스닥의 분할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코스닥은 어제보다 0.4% 오른 84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추가 상승하면서 다소 우려가 됐는데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50분 기준 달러원 환율은 1,404원 60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 1,409원 40전까지 오르더니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돌입 소식 이후로 내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미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 연방 정부가 약 7년 만에 멈춰 섰는데요. 셧다운이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워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기조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이어서 가계 경제의 가장 큰 중대사인 부동산 관련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걸어야 하는 문제지만 누군가는 부모 돈으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탈세인데 국세청이 관련 의심 거래 100여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는 최근 20억 원대에 달하는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어 국세청은 A씨가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취득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B씨는 최근 서울 강남권에 25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와 65억 원대 토지, 총 90억 원대 자산을 구매했습니다. B씨는 46억 원대의 사적 대출을 받았다고 신고했지만 나머지 44억 원에 대해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매매가 이뤄진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약 5천여 건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 한강벨트 라인에서 104건의 불법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60여 건은 부모로부터 증여 신고 없이 물려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40여 건은 주택을 팔지 않은 것처럼 속인 가장매매가 활용됐습니다.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 고액 전 월세자도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친척과 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 혐의자도 포함됐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부동산 규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했다가 서울에 안 그래도 적은 공급이 더 줄어서 품귀 현상을 일으킬 거란 우려와 반대로 공급을 늘리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집값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있죠. 전자가 서울시, 후자가 정부의 입장인데 연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은 서울시가 이번에는 임대 정책에서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서울시가 이번에 제시한 대책의 핵심은 뭡니까?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체계 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다시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이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 건축 시 도로폭 기준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 공급 면적을 늘리고 건축 인허가 절차도 병행 심사를 통해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만 이 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러면 정부와의 협의가 관건이겠습니다. 네, 세금과 금융 지원, 시행령 개정 등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임대 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근데 서울시의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어지길 바라면서 공급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그 공급하는 사업자를 죄악시하면 공급이 되겠습니까? 이 민주당 정부는 그걸 죄악시하기 때문에 모순되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이 최근 LTV 0% 등으로 축소된 정책을 포함해 장기 임대에 따른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인 조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오래된 부동산들에서는 살기 불편해서 혹은 조금이라도 가치를 높여보고자 이런저런 증축과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규제가 복잡하다 보니 불법 건축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정부가 이를 합법화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흔히 생각하는 단속과 원상복구의 형태는 아닌 셈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일단 불법 건축물의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허가 없이 임의로 짓거나 개조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세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통 옥탑방을 무단으로 짓거나 방을 쪼개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거나 입주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전 주인이 불법 증축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했다가 추후 단속에 걸려 이행 강제금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세입자는 입주 이후 불법 건축물인 게 적발되면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할 수 없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나서죠. 그렇습니다. 현재 4에서 5층 높이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일정 높이 이상은 벽면을 사선으로 깎아서 인근 대지에 햇볕이 잘 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규제를 없애서 벽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해 애초에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는 비가림막이나 보일러실을 층수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생활 필수 시설을 설치하는 데 불법 건축물이 돼버리는 현상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 국토부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협조해서 일부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작업에도 나설 방침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합법화 범위나 심의 기준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지을 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흐르는 부동산과는 정반대로 많지도 않은 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분들의 빚을 감면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예고했던 이른바 배드뱅크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하게 될 일을 정동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5천만 원 이하 빚을 7년 넘게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출범한 채무조정기구 새도약기금은 정부 재정 4천억 원과 금융권 분담금 4,400억 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무담보 채권 16조 4천억 원을 사들여 약 113만 4천 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달부터 채권 매입이 시작되면서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외부 전문 회계법인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빚을 얼마나 줄여줄지는 재산과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결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차주는 연말부터 우선 전액 소각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차주는 빚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하고 그보다 높은 차주는 원금을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감면율의 상하한선을 10%포인트씩 확대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5천억 규모의 특례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세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원금의 30%에서 80%를 감면받는 특별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물가 상승세 속에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세를 불린 대표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커피가 가맹점들을 상대로 오랜 갑질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강매 갑질뿐만 아니라 기프티콘에 입점해 본사는 리베이트를 받으며 그 수수료는 가맹점에 떠넘겼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특히나 기프티콘 갑질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그동안 흔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메가커피의 운영사인 에나우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의 모바일 기프티콘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점주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요. 메가커피는 무려 4년 동안 점주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부담을 떠넘겼는데 2020년 회사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메가커피는 기프티콘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기프티콘 발행액의 1.1%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여기에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하는 주방 설비 강매 혐의도 빠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대빙기와 커피 그라인더 등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는데 많게는 60%까지 마진을 붙여 점주들에게 비싸게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구입할 경우 재료 공급을 끊어버리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을 점주들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 메가커피의 갑질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메가커피는 현재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안들로 모두 시정됐다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휴가 길어지는 만큼 하루쯤 아플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느 명절 연휴와 마찬가지로 추석 때 문 여는 의료기관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광현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이번 연휴가 특히나 꽤 긴 편인데 병원과 약국은 얼마나 엽니까? 병의원은 하루 평균 8,800여 곳, 약국은 7,000여 곳이 문을 엽니다. 다만 연휴 초반과 후반에 여는 곳들이 많고 추석 당일 전후로 연휴 한가운데 시점인 10월 5일에서 7일 사이에는 대폭 줄어드는데요. 특히 추석 당일엔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이 각각 2,000곳대에 불과해 진료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에 아플 경우 우선 문 여는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 등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중증 질환이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응급똑똑 앱을 통해 연휴 동안 문 여는 인근 병의원,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12세 이하 소아가 갑작스레 아플 경우엔 아이 안심톡을 통해 소아, 응급 전문의 등으로부터 24시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크게 다치거나 혹은 갑자기 크게 아플 경우 응급실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비상진료 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겠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과 번역외상센터 17곳 등은 24시간 공백 없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전원, 이송으로 응급실 미수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의료기관, 지자체, 구급대 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지난달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면서 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상승하고 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다음으로 미국발 변수를 포함한 우리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변수 우려가 커졌던 지난달 우리 수출은 오히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효자 품목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 전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지난달 수출 액수로는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659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 5월 잠시 감소했던 월간 수출은 6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16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액은 64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8% 증가하며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미국 수출은 주춤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10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각각 25%, 50%의 품목 관세가 매겨지는 자동차와 철강이 2%, 15% 줄어 충격이 컸습니다. 반면 대중국 수출은 116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되며 지난해보다 0.5% 증가하는 등 9대 주요 지역 중 미국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올 4분기 반도체, 선박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개선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좋은 수출 실적에도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건 역시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불렀던 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기존에 우리가 받던 비자들로도 구금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미국이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이 가능합니다. 외교부는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인 이스타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 측이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달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는 이스타 또는 B1, B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자 문제의 전담 창구도 마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소통 창구인 전담 데스크를 이달 중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현지 시간 30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비자 관련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주한 미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인이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미 측은 우리 정부가 이번 조치 이상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입법적인 제약 탓에 쉽지 않다면서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습니다. 올트먼 CEO는 입국 직후 SK 서린 빌딩을 찾아 회동 의제에 대해 오늘 주제가 많다고 짧게 답한 뒤 SK그룹 주요 관계자들과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이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고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고려아연의 고순도 아연 재련 기술인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비롯한 3건을 국가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일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술은 아연 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재련하는 공정기술로 해외 이전 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석 연휴 시작 전날부터 사고가 평소보다 20% 이상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시작 전날 사고는 평균 4,000건으로 평상시보다 21%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사고가 평소보다 23% 적었지만 피해자 수는 2.3명으로 1.6배 많았고 특히 음주 사고 피해자도 평상시에 1.4배로 늘었습니다.